안녕하세요, 여라요가입니다. 오늘은 이 근육, 잔여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잔여근의 구조, 역할, 또 이 근육이 뭉치신 분들이 많은데 왜 뭉치는지, 또 뭉치면 어떤 증상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근은 대여근, 또 일부 서여근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장골근, 이 근육들을 합쳐서 잔여근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근은 흉추 12번, 또 여주 1, 2, 3, 4, 5번에서 시작해서 다리뼈, 대퇴골, 이게 대전자인데 여기는 소전자라고 합니다. 소전자에 붙는 근육입니다. 또 장골근은 장골뼈 넷쪽에 붙어서 대여근과 함께 다리뼈, 소전자에 붙습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크게 움직임과 안정성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움직임의 관점에서는 어디를 고정하는 데에 따라 다르는데, 골반, 척추를 고정할 때는 잔여근이 수축하면은 이런 식으로 근육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다리를 틀어올리는 고관절 굴곡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다리뼈 안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잔여근이 수축이 되면 약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리뼈 대퇴골을 고정할 때는 잔여근이 활성화되면은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되기 때문에 여추나 골반을 앞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여추를 전만시키거나 골반을 전방으로 경사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안전성의 역할도 큽니다.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여추, 골반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관절 굴곡, 외회전, 여추 전방, 골반 전방, 또 여추 골반 안전선, 이런 큰 역할을 갖고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는 왜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고관절을 계속 굴곡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여근이 늘어나면서 잘 쓰지 못합니다. 근육이라는 게 오랜 시간 잘 쓰지 않으면 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뻣뻣해집니다. 앉아있을 때도 여추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기는 자세로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잔여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근이 아예 쓰지 못하고 뻣뻣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 깊숙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활성화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리나 팔 근육은 바깥쪽에 있고 볼 수도 있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잘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잔여근은 잘 안 보이고 감감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못 느끼는 근육입니다. 그거에다가 바깥쪽 근육, 복근이나 등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 특히 앞복지 근육들이 뭉치고 있으면 잔여근을 잘 쓰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잔여근의 역할인 다리를 틀어올리는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도 잔여근 외에도 앞복지, 대퇴사두근이나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데, 이런 근육도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몸을 잘 쓰지 못하면 다리를 틀어올릴 때도 잔여근보다 다리 근육을 먼저 쓰게 되고 잔여근을 거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잔여근은 이 근육만 힘을 줄 수는 없고 코와 복압, 그리고 엉덩이 근육, 아니면 다리 내전근, 이런 근육들과 함께 활성화되는 근육인데, 평상시에 코어를 못 쓰고 복압이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 엉덩이 근육도 약하면 대신에 다른 근육을 끌어다 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등 근육, 표면기립근이나 앞복지 근육인데, 코어나 엉덩이 근육을 못 쓰고 다리 근육이나 등 근육이 뻣뻣한 상태에서는 다리를 들어올릴 때도 먼저 뻣뻣한 앞복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앞복지는 가사형이 되면서 또 뭉치고, 또 잔여근은 원래 해야 되는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더욱 점점 약해지고
안 쓰다 보니까 뻣뻣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잔여근이라는 근육이 몸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평상시에 쓰기가 정말 어려운 근육입니다. 예를 들면 걸을 때, 보행을 할 때도 잔여근의 역할이 큰데, 걸을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잔여근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뒤로 보낼 때, 그러니까 고관절이 펴질 때 잔여근이 늘어나면서 잡아줍니다. 근육이 신장하면서 잡아준다, 수축시킨다. 신전선 수축이나 원진선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잔여근이 활성화됩니다. 그 후에 다리가 앞으로 휙 나갈 때는 그네처럼 자동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잔여근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고 고관절이 펴줘야 잔여근이 잘 활성화되는데, 발자나 안짱골무로 다박다박 걷거나 다리를 뒤쪽으로 보낼 때 발목도 잘 굴곡돼야 되는데, 발목이 잘 안 굽히거나 아니면 코어 근육으로 복간 내압이 형성되고 척추가 안전하게 고정돼 있어야 다리를 뒤쪽으로 보낼 때 잔여근도 잘 늘어날 수가 있는데, 복압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척추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도 잔여근은 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걷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잔여근이 잘 쓰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어를 잘 쓰면서 잘 걸어야 잔여근도 활성화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잔여근은 배 안쪽에 있다 보니까 혈관이나 내장과의 관계도 큽니다. 산재, 하재를 연결하는 동맥, 정맥도 잔여근에 붙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잔여근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이 혈관에 영향을 주고 산재, 하재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이 대장도 대여근과 서로 붙어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대장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예를 들면 염증이 있거나 변비, 설사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장이 긋고 같이 대여근도 뭉치게 됩니다. 또 신장도 대여근이란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도 상태가 안 좋으면 잔여근에 영향을 주면서 잔여근의 근육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잔여근은 신장, 대장, 그리고 혈관 이런 조직들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잔여근이 뭉치고 뻣뻣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근육이 고관절을 건너다 보니까 이 근육이 뭉치고 짧아지게 되면 고관절을 잘 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서서 생활을 해야 되고 고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관절을 굽힌 대신에 허리를 앞으로 젖히거나 골반을 전반시키면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허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잔여근이 뻣뻣해지면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는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고관절을 신전시킬 때 쓰는 근육, 중요한 근육, 엉덩이 근육이나 다리 뒤쪽 근육을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나 다리 뒤쪽의 근육을 못 쓰면 대신에 어떤 근육을 쓰냐면 앞벅지 근육이나 다리 옆쪽 근육, 대퇴근막장근 이런 근육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기 때문에 엉덩이나 다리 뒤쪽 근육은 계속 약해지고, 또 앞쪽이나 옆쪽 근육은 과상이 되면서 뻣뻣해지고, 또 뻣뻣해지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도 잔여근 말고 자꾸 앞벅지만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잔여근이 뭉치면 고관절을 잘 펴지지 못하고, 고관절을 잘 펴지지 못하면 고관절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엉덩이 근육이나 다리 뒤쪽 근육도 못 쓰고, 또 엉덩이나 다리 뒤쪽 근육이 약해지면 대신에 앞벅지가 굵어지고, 앞벅지가 굵어지면 또 잔여근을 못 쓰고,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런 증상을 고관절의 굴곡 구축이라고 해서 여러 통증들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잔여근이 뭉치면 고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잔여근이 고관절을 건너 있다 보니까 짧아지면 고관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찝혀서 걸을 때나 급빌 때 또 양반다리를 할 때 회부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잔여근의 안전선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앞쪽에서 고관절을 잡아주면서 대퇴골 골두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근육이 약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자꾸 고관절이 불안해지면서 앞으로 밀려서 찝혀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잔여근이 너무 뭉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배 깊숙한 부분이 왠지 아프다고 내장 검사 같은 거를 다 해도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경우 잔여근이 뭉쳐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혈관이나 림프도 많이 잔여근 주변에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잔여근이 뭉치면 다리의 순환도 안 좋아지면서 다리가 잘 붓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잔여근이 뭉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테스트라고 턱벌어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최대한 허벅지를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골반도 함께 후방으로 돌리게 되는데, 이럴 때 반대쪽 다리 잔여근이 골반이 후방으로 돌리게 되는 상태에서 다리를 펴줘야 되기 때문에 잔여근이 잘 늘어나야 되는데, 잘 늘어나지 못하면 다리가 바닥에서 뜨게 됩니다. 다리가 조금이라도 바닥에서 뜬다 하면 잔여근이 많이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잔여근의 상태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잔여근의 상태를 어떻게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여근이 잘 못 쓰고 뻣뻣해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뻣뻣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쓰고 있는 것 같으면서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먼저 뻣뻣한 잔여근을 풀어주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도 단순히 생각하면 고관절을 잘 펴주면 잔여근이 늘어나고 스트레칭 되는데, 고관절 앞쪽에는 관절난이 있고 너무 과도하게 고관절을 펴주면 관절난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고관절을 펴주는 것 같으면서 허리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데, 트레이닝도 아무 생각도 없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잔여근의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표면에 있는 근육, 등 근육이나 복부, 다리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잔여근을 쓰기가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등이나 복부 근육은 부드러운 상태를 만들고 나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잔여근은 단독으로 힘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압, 그러니까 고와 근육, 고관절 안정화, 그러니까 엉덩이나 다리 뒤쪽 내전근들이 함께 활성화되어야 잘 쓸 수가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잔여근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협응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잔여근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스트레칭, 마사지,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운동까지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